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방사의 똘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최열아 대표입니다. 네, 저희 방송의 두 번째 출연인가? 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서로 바쁘니까. 근데 내가 왜 모셨냐면 저번 우리 1편 1년 전에 찍은 게 네. 지금까지도 조회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 요즘에 개발부담금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 아파트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전원주택의 공급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 요즘에 전원주택이 인기여서? 네, 많아졌고 또 다가구주택도 똑같은 아파트 개념이라 생각을 하니까는 좀 텃밭에 또 뭐 좀 풀도 있고 또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시니까 전원주택을 가는 성향으로 많이 지금 뭐 이 지역 말고 맞아, 나도 전국적으로. 전원주택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랑 단독주택이랑 절대 다른데 네. 똑같이 보고 접근하셨다가 손해를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크게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대출.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뒤통수 맞는 게 이 개발부담금. 얼마 안 나올 거라 생각하다가 정말 이 금액에 밤잠 못 주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컨설팅 해드린 분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맞은 사람이 얼마예요?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용인 같은 경우는 기본 한 5천에서 1억 사이. 이천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한 3천대? 우와. 3천만 원 정도. 그 평수가 500평이 아니에요. 우와. 300평도 아니에요. 120평에서 150평 사이. 우와, 근데 1억까지 맞아봤다고?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부분이 공시지가가 제일 높아요. 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수히 이제는 보통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매입 당시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은 준공 당시 공시지가인가? 준공이 됐을 때의 공시지가. 이게 계산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을 10년 전에 샀어. 네. 근데 건물은 지금 졌어. 그럼 지금 진 공시지가로 세금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쵸. 건물이 준공이 났을 때. 네. 그러니까 준공 당시의 공시지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또 이제 준공 후 60일이었나? 40일. 개발이 준공하고 40일. 그러니까 보통 주택 준공하기 전에 개발행위 준공이 먼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모든 필지에 모든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지가 아닌 땅. 대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나요? 같은 대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네. 우리가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네. 뭐 대지에 대지로 가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은 기존의 대지에서 뭐 공장이나 창고로 가면은 지목이 변경되는. 아, 그때는 해당돼요? 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창고나 장으로, 그러니까 종상향 할 때네. 그렇죠. 용도 변경이 용도 되니까. 변경이 될. 그러니까 근생은 상관이 없는 거죠. 같은 대지니까. 근생도 기존에 있는 주택 대지였다. 근데 우리가 근생으로 만약에 허가를 받고 준 거면은 용도가 같은 대지지만 주택 용도의 대지였는데 여기서 상가 용도로 변경되는 거에 변경일 경우 같은 대지지만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담당자들이나 전국적으로 이제 그 시공무원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것 같아. 네. 저도 가끔씩 이건 대지인데 그래서 그 해당 사항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대지가 어떤 용도로 써 있는지 쓰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를 보고 해야 되는. 대부분 상가에서 상가의 대지는 아닙니다. 보통 대지. 그치. 예, 건물이 없이 예전에 그냥 훼손되어 있고 아니면 멸실되어 있는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는 경우는 그거는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제외되지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네. 근데 이게 많지 않지만 걸리면 큰 거 아니야. 상가는 공시지가가 셀 텐데. 그렇죠. 오히려 이런 거 샀을 때 나는 뭐 이미 대지 샀는데 난 개발부담금 세금 낼 거 없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근데 개발행위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들어간다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미리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네. 요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도시 외지역 같은 것보다는 도시지역, 동단위는 주택으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상가로 변경돼서 건물 올라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시고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아마 대지가 주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통수도 맞을 수 있겠네. 네, 그렇죠. 요건 1편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 말씀 안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1편의 내용을 최대한 이제 중복하지 않아서 저희 지금 2편 보실 때는 1편을 보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2편을 보셨더라도
1편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실무적인 내용을 더 많이 다룰 거예요. 이론적인 것보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여기저기서 좀 전화가 네. 많이 왔죠? 제가 네. 방송을 이제는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한 일주일 전 네. 후부터 연락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쌓이고 쌓이다가 뭐 그러니까 어떤 매체 유튜브나 아니면은 일반 그냥 사이트 매체에서 이제 검색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고 간략하게 개발부담금은 대상이다. 세금을 줄여듭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는 저희가 좀 길게 좀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내용을 다 영상을 듣고 거의 1시간 정도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 거래를 하다 보면 저희는 이런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해요. 네. 직원들이 교육이 다 받아졌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다른 부동산에서 이런 내용까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취득세, 개발행위 비용, 개발 부담금까지 체크를 해줘요. 세금에 대해서 끝까지 다 체크해 주니까 소비자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땅값이 전체적으로 높아 보이는 거야. 네. 올라가 보이는 거야. 아니면 분양하는 업체한테도 우리가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분양가를 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보다 분양가가 높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분양률이 좀 저조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는 용기 있게 사. 근데 이건 알고는 못 사. 왜냐면 무서워서. 그렇죠. 공포감이 있는 거야. 왜냐면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이 세금 정산을 못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좀 공포감이더라고요. 아, 1,000만 원 나올 거예요. 랑 1,000만 원 부과됩니다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면 네. 계약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또한 저도 이제 미리 뭐 어떤 사업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덜컹 사시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해서 말씀드리면은 결정을 못 하세요. 근데 결론은 먼저 결정을 안 하시고 먼저 사신 분들은 다 사고 그때 후회하시고 내가 왜 그렇지. 그때 먼저 준비를 했냐. 맞아. 어차피 나중에 뭐 저희끼리 말하면 때려 맞을 돈을 미리 내가 알고 있은 거랑 모르는 거랑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진짜 뒤통수 맞는 맞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여기 경험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알고서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또 어떤 그런 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거를 겪어보시면은 많은 애로사항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사례 중에 좀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주택을 기준으로 말씀을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같은 120평을 똑같이 같은 지인분끼리 사셨어요. 개발부담금이 그분은 먼저 사셨고 그다음에 이제 지인분은 뭐 한 1년 있다가 그때 이제 건물을 준공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양은 똑같이 받으시고 건물은 늦게 지으신 거예요. 나는 좀 있다가 뭐 아파트 뭐 지금 좀 시기가 팔고 아닌 것 같아. 난 다음에 난 그때 가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은 개발부담금이 한 1,000만 원 나오셨어요. 먼저 지으신 분이. 옆에 분은 2,000만 원이 나오시고. 아, 두 분끼리 또 다툼이 있으셨네요. 같이 소개를 받았는데 나는 왜 1,000만 원이고 왜 이분은 왜 2,000만 원이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차이가 있냐면은 똑같은 용도로 준공이 났지만은 준공 시점에 따라서 이 지가라는 거는 개별 공시지가로 이제는 뭐 나중에 대지로 바뀌는 걸 지가라는데 이게 표준지가 해마다 지금 현재 한 3년, 4년 전부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9%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표준지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 표준지 기준이 그러니까 표준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쉽게 이 표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개별 공시지가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왜 모르냐면 이거는 대부분 관청이나 저희 같은 용역 업체에서 확인해서 거기에는 전답 대지 공장 또는 뭐 채용 요지까지 거기서 준공이 되면은 그거에 맞는 지가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땡겨서 사용하게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근처에 있는 변경이 됐을 때 그렇죠. 어떤 걸 쓸 건지를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밭이었어. 밭을 대지로 지목 변경을 했어. 근데 밭일 때 공시가는 있는데 네. 대지일 때 공시가가 없죠. 없으니까 그 가까운데 표준지 공시가를 갖다 쓴다는 그렇죠. 거잖아. 가까운 인근에 있는 우리와 유사한 거를 땡겨서 쓴다. 그래서 그 해배다 공시지가 곱하기 해서 이 면적만큼의 공시가로 계산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가 높냐 안 높냐가
되게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높다 안 높다 지금 뭐 감이 안 나오시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우리가 이자를 은행에 대출 받았을 때 한 4%대, 진짜 뭐 작게 받으면 3%대 미만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9% 올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와. 4%짜리가 9% 올라갔다. 아. 근데 그게 3년에 9%가 또 9%, 18%, 와. 27%, 30%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30%가 올랐다고 현재? 3년에 걸쳐서 9%만 잡아도 거의 3년 동안 지금? 그럼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실무다 보니까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마스크 영향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또 그 지원금도 많이 되고 정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어요. 전 정부에서도. 법인세는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도 있고 또 대기업은 또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부담금은 준비를 못하든가 아니면은 어차피 지가가 올라간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내온 세금을 그걸로 정부에서 공적 자금으로 많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3년 전에 땅을 사놓으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3년 전에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허가를 저는 가장 그 개발부담금에서 좀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그럼 미리 받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면 허가를 받고 준공 될 때까지 3년을 걸리시는 것보다 2년 걸리시는 거랑 1년 걸리시는 거랑 개발행위 허가를 바로 받지 마라? 개발행위를 만약에 허가를 받고 바로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지으시면 상관없는데 미리 받아 놓으시는 분들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미리 받아 놓고 어차피 허가는 2년을 주고 한 번에 연장해서 총 한 3년 정도를 기간해가지고 줍니다. 그럼 기간 안에 충분히 내가 건물 짓겠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서는 그렇게 됐지만 우리 개발부담금은 계속 하루하루가 지금 세금으로 지금 계속 나가는 이 세금이다 보니까는 주택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게 많아요. 당초에 허가를 1년 전에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 전주택을 다 완판해가지고 분양을 다 터트리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입주를 빨리 해서 뭐 허가 받은 지 한 2년 안에 중국 내신 분 있고 허가 시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고 3년, 4년, 5년, 6년.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입주한 사람은 엄청 입주하신 분들은 나는 이때 산 거는 내가 최근에 샀지만 허가는 그 과거에 예전에 사업 시행을 낸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측정되다 보니까 3년, 5년에 가면은 지가는 지가대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된, 보통 전원주택단지가 필지를 잘라놓은 데를 많이 사게 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한 필지가 나와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20필지, 30필지, 10필지 이렇게 잘라져 있는 어떤 시행사가 개발한 현장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매수자들이 대부분. 네. 그러면 개발을 안 한 땅을 살 수가 없잖아. 자르는 것 자체가 개발행위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땅을 샀을 때는 1년 안에는 집을 짓는 게 좋겠네요. 이제 사업 시행자들은 대부분 분양을 할 때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분할했을 때의 토목공사 80% 정도는 대부분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분양을 이제 건물 배치도에 맞춰서 이제 분양을 시키죠. 그러면 그때 이 허가가 처음 허가가 최초의 허가가 언제쯤인 거를 한 번 정도는 짚어보는 게 좋아요. 여기는 공사가 다 돼서 우리는 건물 올라갔다. 그러니까 대부분 민원인들이 주택하시는 분들이 잘 평탄화되어 있고 그리고 높이차 별로 없고 또 시내권에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주택에 내가 이제 뭐 형성하는 것 수준이지만 세금은 전혀 그거랑은 별개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런 부지는 허가를 처음부터 이 허가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땅을 분양을 안 하시는 게 좀 분양 받지 마라. 개발이 환수금을 검토해서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스타트를 끊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문의 들어오신 분들이 전원주택을 한 군데에서 보고서 딱 정해지지 않으세요. 여러 군데, 많게는 뭐 5, 6군데를 돌아보시면서
여기에 관련된 거를 이제 짚어보는 거죠.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뭐 부모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알아볼 때를 충분히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그럼 저희가 다 어느 정도에 근접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분양을 요즘에 주택이 금액이 좀 높지 않습니까? 뭐 5억대는 넘으시니까. 그래서 5억을 들여서 세금 몇 천만 원 내는 거랑 5억 내서 세금 줄이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단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개발부담금을 다 내신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한번 그분들한테 여기 개발부담금 얼마 정도 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자세히, 저희보다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업지에 이제는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알려드리지만 일일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특약에, 만약에 계약서 특약에 이 네. 개발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돼 있다라든지 거래가액에 포함돼 있다, 아니면 그 시행사가 부담을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경우에는 전가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보통 개발부담금은 이제 건축주한테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네. 근데 계약 특약에 그게 명시가 돼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네. 거예요. 법적으로. 사업 시행자나 아니면은 분양 쪽에서 이거는 개발부담금은 우리 분양 쪽에서 내주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보통 분양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전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건물을 안 지면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시기가 분양을 했을 때,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자기네들이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고 분양을 정말 잘 되고 민원이 없을 그런 단지가 만들어지려면은 우리가 개발부담금이, 설사 개발부담금이 좀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정말 그 단지를 선호합니다. 제가 개발한 시행 이제 파티앤타운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 환승을 다 제가 분양가에 넣었어요. 네. 어떤 데는 안 나와. 거의. 네. 필지마다 다 차이가 있더라고. 근데 네. 많이 나온 데는 1,000만 원 나오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빵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 금액이. 네. 같은 자리인데도. 단지래도. 그리고 준공 시기가 다 다르니까. 네. 그리고 토목량도 다 다르니까. 네. 도로 지분율도 좀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금액을 책정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행사는 뭐 얼마까지만 개발 이익 환승의 부담이 됐을 때 1,000만 원이 1,000만 원 이내까지만 시행사가 분양하고 부담하고 나머지는 뭐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매수인이 마냥 안 짓고 있어도 속이 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시행사에서 사전에 미리 낼 수는 있나요? 개발? 아니요. 사전에 낼 수는 없고. 건물이 져지기 전에는 낼 수가 없어요.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지가 돼야지만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과가 이 개발부담금이 바로 뭐 취득세처럼 60일 안에 신고와 더불어 납부까지 하면 좋은데 신고는 40일이지만 부과는 법적으로는 6개월. 준공이 난 날로 기준으로 6개월인데 6개월까지 부과를 못 하고 있어요. 분양을 하고 네. 잔금 다 받았어. 네. 근데 시행사가 튀는 경우에는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게 가장 힘든 과제인데 결론은 부가청에서는 준공 당시에 토지 소유한테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 당초에는 사업 시행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 대상이었는데 이게 소유자 변경, 그 다음에 소유권 변경이 된과 동시에 허가도 변경이 되거든요. A에서 B로. 그러면 B가 마지막에 준공자라면은 개발부담금도 승계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는 공장 창고는 어차피 A라는 업체가 A로 되고 그 소유자 변경이 한 번, 두 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원주택은 많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례에서 가장,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양 현장에 전원주택 부지를 살 때 가장 현명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까지 사례를 해결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분양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의 기준으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전원주택을 진대를 뭐 부동산을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찾아봅니다. 괜찮네. 보는 거는 딱 관점은 그거예요. 여기 집 괜찮다. 잘 졌다. 여기는 벽돌집이 너무 이쁘네. 여기는 목조주택이네. 이런 부분을 보고서 일단은 마음적으로 일단은 정해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분양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그 금액가를 이제 포함하겠죠. 이 개발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쉽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거는 사업 하시는 그 사업 시행자
분한테 여기 개발부담금 이거는 주체가 누가 내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쪽에서 저희는 분양가에 개발부담금도 저희가 다 정해져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단 뭐 취득세 같은 경우나 등기 그거는 개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그걸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계약서의 명시. 그렇죠. 그걸 꼭 만약에 명시해야 없다 하면은 다른 데는 분양을 저희는 안 했습니다. 저는 해주십시오. 응. 꼭 그거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기 분양 안 하고 저는 딴 데 가겠습니다. 다른 데 가셔도 상관없어요. 굳이 거기 땅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데는 우리가 세금을 1, 2천만 원 더 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쪽에서 그런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개발부담금이 매수인한테 전가시켜야 되는 현장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내가 여기를 집을 빨리 질 건지 아니면 늦게 질 건지 그거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건축 시기를 그렇죠. 만약에 내가 여기를 건축을 나는 한 2년 있다 진다 그러면은 굳이 땅을 미리 사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주택이 말 그대로 내가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은 차라리 전원주택까지 다 완공돼서 대지로 되어 있는 데를 그냥 전원주택은 그냥 지어진 걸 사는 게 통매로 사시는 거죠. 그게 더 싸게 먹힐 세금이 수도 있다? 다 내고 뭐 예를 들어 1년 정도 지난 거 깨끗합니다. 그런 거 사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요즘에 분양 현장 보면은 원스톱으로 그 시행사가 땅만 파는 게 아니라 전원주택까지 지어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건물가까지 정해져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아파트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금은 개발이익 환수금이 부담이 거기 분양가에 녹아 있죠. 들어가 있죠. 네, 녹아 있죠. 그럼 자기가 짓는 것보다는 좀 비싸지만 자기가 그 예산을 정하기는 확실하죠. 그래서 저도 시행할 때 그렇게 하는 편이고. 네. 땅만 팔면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땅만 팔면은 저 같은 경우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개발이익 환수금 별도입니다라고 계약서에 표시를 하는 편이에요. 토지만 만약에 뭐 사신다는 거는 저도 그래요. 토지만 사면은 분양자 입장에서는 너무 길어지고 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서는 당연히 개발부담금은 매수인이 져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이제 그분도 이제는 그래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분들 건축 시기나 토지 보유 기간 보고 이제 뭐 대표님이나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죠. 미리.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결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알고 결정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대신 별도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아예 땅값을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죠. 그렇죠. 한 50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나한테 500을 깎아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협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약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받을 땅값에서 500, 1000만 원 깎아주고 팔면 되니까. 근데 서로 정해지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지. 근데 보면은 전원주택이 시행을 그러니까 주택을 한 채도 아직 안 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데는 사업시행자도 모르시고 분양자도 모르시고 거기서는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일반 단독주택과 전원주택 단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은 뭐 자기 한 채 졌을 때, 한 채, 두 채, 뭐 많게는 뭐 세 채까지는 그러니까 이 개발부담금이 모든 사업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이미 뭐 제 영상을 들어보시고 전화가 오시면은 저 개발부담금을 신고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알아봐요. 단독주택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는 개발부담 대상이 아닙니다만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세금으로 다 똑같은 건데 이거 하나만 빠진 거에 대한 건데 농지부담금 내시고 우연히 알게 돼서 쪼르셨구나. 그렇죠. 주변에 내는데 나는 우리는 한 채 졌는데 이제 개발부담금이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는 만족하시고 이제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채일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확인은 필요한 거고. 근데 한 채라는 게 말 그대로 한 채라고 하는 표현은 좀 너무 근데 그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거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자기 소유로만 한 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허가를 그러니까 일단은 전원주택이라면은 내가 개발부담금은 대상이라고 일단은 감이 오셔야 돼요. 그치. 근데 내가 그냥 내 땅에다가 아니면은 뭐 어떤 땅을 사서 한 채만 진다. 그럼 한 채에 대한 면적이라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있고 그 땅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분할된 건가 그런 기준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개인이 혼자 알아보시기에는 너무 힘드세요.
그리고 주변에 주택이 많으면은 한 번쯤은 이거는 한번 보셔야지. 아, 난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중무돼가지고 부과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도시지역, 동단위죠. 도시지역이라는 거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그다음에 보존녹지지역. 그러니까 토지용 계획을 확인해 보면 그런 용도 지역이 돼 있는 데만 도시지역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자연녹지지역 관련된 보면은 거기는 990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300평? 300평부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평 이하의 부지들은 어지간하면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땅들이 원래 1000평이었는데 300평으로 잘라놓은 거는 부과 대상이잖아요. 1000평인데 잘라놨으면은 전체가 허가를 1000평을 받았다. 그러면은 대상이지만 잘라놓고 나머지 한 300평 이하만 한 200원, 한 90평을 잡았다. 그거는 이제 부과에서는 일단 빠지지만 향후에 나머지 자녀지가 또 허가가 들어가면은 이게 합산이 됩니다. 합산이라는 거는 연접이라고 하는데 5년 안에 기존에 당초에 허가받은 이 허가가 5년 안에 또 한 번 허가를 받으시면은 이게 연접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부과 대상이지만 그것도 공무원이 놓칠 때가 있죠. 있죠.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개발업자들이 단순 분할 한마디로 네. 1000평이다. 그럼 세 필지로 일단 잘라놓고 애초에 이제 그러니까 팁은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건데 네. 컨설팅을 제가 했던 건데 3명이서 1000평을 사게 되는 경우 네. 지분으로 딱 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분할을 해서 네. 각자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각자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가게 되면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될 경우가 많죠. 네. 그쵸? 많지가 아니고 부과 대상을 못 합니다. 그쵸? 네. 그럼 피해 가는 거죠. 피해 가는 그게 거죠. 팁이 될 수 있죠. 네. 그런 거를 저희한테 좀 얻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맞아요. 그 부분은 네. 이제 이 방송에서는 네. 아무리 이거 설명을 해도 좀 어렵지. 이해하는 폭이 아무래도 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땅을 구입할 때는 건축사, 토목사, 솔직히 땅을 구입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확인하는 게 건축사예요. 네. 바보 같은 거예요. 원래는 토목사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네. 토목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토목사에다 물어보면 알려주죠. 네. 개발부담금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네. 대상입니다 하면 최월학 사장님을 그쵸? 태월학 대표님을 만나서 체킹을 해야 되죠. 네. 그런 다음에 나 이 땅 사야 되겠어 하면 건축사잖아요. 그렇죠. 네?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이제 우선은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은 그때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불거지게 나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중개사한테 의존도가 높죠. 좀 경력이, 토지 거래 경력이 좀 많으신 분들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보다, 친한 사람보다 토지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사례를 사고로든 경험으로든 공부로든 알고 있거든요. 네. 한 최근입니다. 네. 내가 부동산에서 이제 땅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얘기를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격증 딸 때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엔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잘 안 나와요. 중요하게 다루질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부동산에서 이제 알고는 있으시는데 네. 내가 거기에 만약에 조금 이제 그것까지 챙기다 보면은 나중에 그거에 대한 뒷감당을 못 하시니까는 차라리 아예 말을 안 모르쇠로 하는 거지. 모르쇠로 주면 나는 내 네. 쪽은 나는 땅만 파는 거지 네. 내가 부동산에서 어떻게 세금까지 내가 네. 그거를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그냥 뒤로 물러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그 집을 처음 졌을 때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중개사니까 중개수수료나 뭐 이런 건 취등록세 이런 건 다 알지만 건축사에 가도 별로 세금 안 나와요. 토목사에 가도 별로 세금 안 나와요. 이러는데 집 짓는데 세금 다 때려 맞아. 이 맞아요. 세금은 뭐야? 이 세금은 뭐야? 그거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라는 게 저도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네. 당연히라는 건 없습니다. 네. 내가 준비해서 그만큼 이제 자료를 잘 네. 준비해가지고 네. 가면은 나올 세금도 안 나오는 거고 네. 또 나오는 세금은 그만큼 절세를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들은 그냥 이거 내셔야 돼요. 네. 땅 올랐으니까 그만큼 땅값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건 당연히 올라간 건데 네. 그거에 대해 중간에서의 그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해 줬으면은 네. 굳이 내가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게 그만큼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공정을 80%라 그러는데 네. 이 80%가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80%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80%라면은 일단은 지금 허가를 받기 전에는 뭐 임야도 있을 거고요. 농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임야 같은 경우는 산을 다 드러내겠죠. 절토도 하고 성토도 해가지고 다음에 그 단지별로 하나는 처음에는 뭐 한 3,000평이나 2,000평에서 단지가 이제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도로를 내고 중간중간에 이제 단지를 평수를 맞춰가지고 자르겠죠. 토지 분할을 해서. 그 분할해서 각 필지별로 구조물, 뭐, 전원단지니까. 보강토나 뭐, 그러니까 보강토나 조경돌이나, 그러니까 마감이 돼 있는 네. 거. 토목공사가 마감이 그렇죠. 돼 있는 이 집이 내 집이라고 판단한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가 거의 80%를 그러면 울타리랑 잔디까지 깔려있을 땐가 아니면 울타리랑 잔디가 없을 땐가? 울타리랑 잔디는 거의 이제 준공이 건물까지 다 된 상태에서 적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잔디는 웬만하면은 안 갑니다. 건물을 진 다음에 깔아도 그쵸. 왜냐면 잔디는 나중에 깔아야지 이제 그 훼손도가 이제 덜하니까는 그렇게 돼서 80%대까지 되면은 개발 부담금은 80%대가 저희가 준비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단지가 다 됐을 때 저희가 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가를 받을 때 벌목을 하고 흙을 성토하고 흙을 절토하는 그런 과정에 구조물까지 치는 과정에서의 토목공사를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저희가 거의 토목 비용으로 그러니까는 개발 비용이라고 하죠. 개발 비용을 그때 많이 확보를 해놓습니다. 도로 지분까지 계산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도로 지분도 들어갑니다. 그럼 도로 지분이 많을 때가 좋아요? 적을 때가 좋아요? 예전에는 도로 지분을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주는 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한 단지나 두 단지가 이제는 매매가 될 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잘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안 해주시는 분이 있대. 그것 때문에 시간인 절차가 좀 더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준공을 그냥 사업주 한 분 아니면은 전원주택 한 분의 마지막이나 처음에 그 도로를 짓고서 준공돼야 되는 그 빌지에 관여해서 그냥 준공을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준공이 된 다음에 그때 기분으로 남겨주는 경우.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예. 도로 때문에 뭐 그쵸. 수도 사업소나 이런데 다 동의서가 들어야 되는데 인감을 안 찍어줘서 인감 안 찍어주니까 딴 거 아닙니다. 나 들어갔는데 나한테 너무나 억울하다. 세금 때문에 다 세금 내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가장 큰. 그래서 애초에 또 계약 당시에 특이하게 도로 지분을 명시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도로 지분을 뭐 어떻게 한다라는 그렇죠. 특이하게 준공이 내용이 있어야 된 될것 같아요. 다음에 근데 준공이라는 게 내 것만 준공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단지가 어느 정도 다 된 다음에 하는데 지금도 한 2015년도쯤에 허가 내시에서 지금까지 준공 내신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아직도 도로 지분을 계속 원사업자는 어느 정도에 갖고 계시다가 매수자 들어오시면은 10%씩 해주는데 내 머리 아픕니다. 저희 일할 때도 어렵지만 시에서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도로 지분이 제일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도로는 좀 준공을 빨리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누구한테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시행사로서 도로 개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단지 개발을 할 때. 여기 이제 두 번째 내용 중에 전원단지 분양자 민원 순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좀 전에 제가 앞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같은 면적인데 왜 나는 개발 부담금을 뭐 차등이 이렇게 내는 게 그런 게 개발 있었고. 부담금 차이 차이가 아까 다뤘던 예. 거. 그리고 부가 대상이 나는 면적이 나는 150평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개발 부담금 내냐? 그게 가장 궁금해요. 내 현행 면적은 작은데. 네, 나는 300평이 안 되는데 나는 150평인데 내가 왜 개발 부담금 내냐? 그게 이유가 뭐죠? 당초에 허가받은 이 사업이 민원인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자가 허가받은 게 아니고 전 사업주가 허가받은 면적이 이미 개발 부담이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이 개발 행위 부과 대상 면적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했다고 해서 아니면은 그 분양팀에서 솔직히 분양팀 말 믿고 많이 속아요. 네. 근데 실제로 분양팀은 전문가가 아니죠. 네. 걔네들은 파는 영업사원이지
개발 행위 부가 대상자 부가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한 분양팀에서 뭐 박소연 네. 대표님은 처음부터 분양에 대해서 네. 시작을 하지만은 네. 대부분 사업 시행자들이 네. 어느 정도 공사되면 나중에 분양팀을 이제 나중에 섭외하는 거죠. 분양팀은 그래서 빨리 땅만 파는 거지 이거에 대한 사업은 책임감이 없. 전혀 네. 뭐 문구 자체도 없고 법적인 그냥 책임도 말 그대로 얼마에 얼마 그리고 단지의 토목공사 완료 입주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구로 하면 혹하죠. 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네. 넣으면 하나하나씩 이제 네. 터지기 시작하는 게 이 네.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하는 게 이런 거에서 좀 마찰이 있어요. 저희는 이런 걸 다 꼼꼼하게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이런 부분에서 불투명하게 한 시행사나 네. 분양팀이랑은 거래를 안 해요. 네. 그럼 본의 아니게 이제 저희가 광고가 안 나간다던가 저희가 이제 진행을 안 하는 현장들은 이 방사에서 그냥 안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사무실에 좀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를 안 하는 거지 거기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도 내부 사정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좋고 나쁨을 내가 기준을 세울 수가 없고 근데 단지 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광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들 분께서는 너무 숨기세요. 오픈할 건 오픈해서 분양을 완판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탁 해서 다들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숨기다 보니까 저희 나는 또한 그 숨기는 마음을 좀 알아. 왜냐면 너무 오픈했더니 거래가 안 돼. 왜냐면 다른 애들은 숨겨서 잘 팔아먹어. 네. 진짜 숨기는 애들은 잘 팔아먹는다니까.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그리고 또 해 사업을. 네. 근데 나는 100% 오픈을 했더니 잘 안 팔려. 왜냐면 땅값이 비싸 보이잖아. 이미 건물값이 비싸 보이고. 그런 게 있더라.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이제 이 방사란 브랜드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 또 이 사업을 오래 해야 되고. 제가 이 지역에서는 16년 했는데 이 세금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면 다른 일을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다 내 사업은 100% 공개하고 남의 사업일 경우에는 특약에서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특약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어. 그때 계약이 깨지거나 되는 거야. 협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보다 절차 하나가 더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오픈이라는 게 뭐 1부터 100까지를 다 오픈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분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분들이 불만 사항이 있으면 봐주고 그렇죠.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불투명하게 말씀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구두로만 하고 계약서에 안 쓰면 없다, 그렇죠. 나중에 다 분쟁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민원인들이 가장 속상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맞아요. 근데 개발 부담금은 저희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계약서에 안 쓰면 무조건 매수자 부담이에요. 맞죠? 네, 법에서 집니다. 그렇죠. 네. 부가 대상 자체가 건축주기 때문에. 네. 저도 져봤어요. 알잖아. 네, 나도 알겠습니다. 내가 냈어요. 내 땅 샀는데 네. 하도 시행사랑 분양사는 어떤 갑을 관계다 보니까 네. 걱정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어차피 분양계약서 다 쓰고 내가 등기치다 보니까 내가 내 땅을 사면서 특이하게 안 넣었어요. 안 내요. 안 내요. 내가 냈어요. 그러니까 나도 당해봤다. 전문가지만. 그렇죠. 예, 근데 당해보면 뇌리 완전히 박히죠. 근데 벌써 몇 천만 원 날라간 거니까. 예, 전 3천만 원 손해봤어요. 한번 개발 부담금 내신 분들은 이제 아세요. 네. 이제 모든 사업은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세금 먼저 짚어보고 그리고 땅을 사는 게 그게 절차다. 저희는 계약 전에 법무사, 세무사, 개발부담금, 토목사, 건축사 이거 다 확인하고 계약서가 들어가요. 그 전에는 이제 급하면 가계약금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 다 확인하고 그 내용이 다 특이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되게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당장은 막 모든 비용이 막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수 있지만 모르고 당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를 귀담아 들으시면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왜 있겠습니까?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회피하고 아니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분은 없으세요. 그 민원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제 전원주택단지 하다 보면 개발행위가 취소됐어. 3년 지나면 취소되잖아요. 근데 토목공사는 다 돼 있어. 그래서 매수자 이름으로 제허가를 받게 돼. 이런 경우에 부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요즘에 음. 지금 세금을 많이 걷는 입장에서 개발부담금이 허가를 받아서 말 그대로 기간이 지나서 직권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직권이 취소됐는데 그 당시에 개발부담금이 법적으로는 원래는 준공이지만 취소 당시에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거리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우선은 이겁니다. 그러면 취소 당시에 소유자한테 부과하나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취소 당시 토지 소유자한테 그렇죠. 부과가 돼요? 네. 그럼 결국은 맞네 요즘엔. 그렇죠. 와. 근데 그게 100% 부과를 했냐 안 하는 거는 저도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풀어놓은 게 있어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취소 당시에 부과를 한다고 공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취소를 해도 부과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해서 무모한 신고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농지 같은 경우는 부과 대상이 되더라도 좀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뭐냐, 공사를 훼손 정도가 심각하냐 안 되냐 이 차이예요. 허가 받아놓은 거 그대로 3년 동안 있는 거는 훼손 정도가 없죠. 근데 벌목만 했어요. 그것도 벌목만 했지 훼손 정도는 아직 나무는 나중에 복구를 해가지고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네, 실질적으로 이 개발부담금이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니까 이익이 없다고 보는 그렇죠. 거네. 이익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취소되고 중대지가 안 되는 거네. 그렇죠. 나지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건데 단순히 허가를 받은 벌목만 하고 또 구조물을 쳤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개발부담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개발부담금까지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되냐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허가 받고서 준공되기 전에 취소가 되면은 그 취소 시점을 해가지고 부과 여부를 많이 좀 다투는 거죠. 시에서는 거두려고 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조물이 치고, 그러니까 옹벽이죠. 옹벽이나 뭐 보강토벽을 치고 어느 정도의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부과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양을 하다가 소위 말해서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취소되면은 말 그대로 분양이 포기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업이 파산이에요. 그쵸. 파산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 토목공사 일부만 해놓고 뭐 구조물을 일부는 100% 친 건 아니죠. 일부만 좀 했다가 치는 거는 그거는 담당자를 설득을 해서. 왜냐면 분쟁의 도가니니까. 그죠. 왜냐면은 매도자도 매수자도 다 피해자니까. 취소된 시에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해야 된다. 토목공사가 100%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과 얼마 안 돼 있는 거를 환수를 하면은 준공 당시에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뭐 주택이다 그러면은 주택 대지로 보지 않습니까? 취소지는 대지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봐요. 주거 나지. 이러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이 만약에 30만 원짜리다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20만 원 중후반으로 맞기 때문에 그것도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세금으로 다 내고 또 허가를 또 받으셨어요. 그럼 또 냅니다. 지목이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단 이제 이미 개발부담금을 이제 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한 뭐 만 원짜리가 뭐 20만 원이 된 거에 대해 기준으로 해서 다시 30만 원이 10만 원 차익으로 해서 내지만 그것도 시점이 바로바로 이제 준공이 되는 게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전문가 영역이네요. 그거는 개인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예. 아니네. 우선은 뭐 관청에서 부가 통보가 되고 아니면은 안 됐더라도 내가 취소를 된 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한 번쯤은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쵸. 나 이거 취소됐는데 부과되면은 안 되니까는 꽁꽁 숨겨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도 겪었어요. 최화락 팀장, 그러니까 최화락 대표님이 제가 이제 그 부가 대상이 안 되려고, 그쵸? 부가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이제 개발행위 순서라든지 계획을 잡고 최화락 팀장과 땅을 구매 당시부터 이제 컨설팅을 해주셨죠. 네. 그랬는데 진행 중에 공문이 날라왔어. 네. 이건 부가 대상이라고. 네. 그래서 최화락 대표님한테 나 이거 부가 대상 아니다 그랬잖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죠. 네. 공무원이랑 다시 짚어봐서 부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부가 대상이었는데 언제 바뀌었지? 왜 내가 볼 때는 부가 대상이었는데? 네. 그쵸? 네. 그쵸?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짚어주는 거. 그러니까 공무원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오히려 뭐 부가 대상인데 아닌 것도 판단했고. 그러니까 이 세금은 나중에 내가 이거를 지금
뭐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 건데 분명히 내야 되는 건데 세금을 아직도 뭐 세금 내라고 쪽지가 안 날라온다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요 나중에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대상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 바로 컨설팅을 받으세요. 애매하면은 물어보고 상담 받고 그러고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이분은 우리가 몰랐는데 이거 개발부담금에서 징수했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투명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부과 대상이 되는 거 아닌 거로 판단해. 제가 봤는데도 아닌데 뭐 그렇게 이제 허가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허가자에서 이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이렇게 했는데 뭐 면적이 좀 뭐 바뀌든가 아니면은 뭐 소유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그 짚어보는 게 조금은 이제 나중에 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알아보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 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난다? 네. 그 준공돼가지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날라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분이 난 아닌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수어가지고 분이 아니면은 뭐 그 분양팀이나 아니면 시행자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뒤늦게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40이라는 기간이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2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물으세요. 그리고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좀 담당한테 얘기해서 만약에 오늘까지 신고 기간이다 그러면은 준비를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담당자가 그러면 저희가 좀 기다릴 테니까 먼저 그러면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나는 세금을 낼 게 아닌데 이거 잘못 들어왔네. 이렇게 이름까지도 수호자 이름으로 정해져 있는데 나는 세금이 낸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걸 해서 과태료만 일부러 이제 내시는 부분. 그러니까 단지 분양을 오래 하신 시행사들은 얘기를 안 해도 벌써 이제 최월학 대표 같은 이제 컨설팅 업체랑 다 계약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알아서 거기 업체에서 다 체크해줘. 네. 그리고 관청에서 또 그게 담당자인지 아니까 네. 우리한테 연락이 안 오고 바로 최월학 대표한테 연락이 가요. 네. 그럼 일 처리가 되게 편해. 그렇죠. 지금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토목설계사무소 아니면 건축사 아니면은 시에서 준공이 떨어지면은 먼저 떨어지는 거는 이제 토목사겠죠. 토목사에서 이제 떨어지면은 바로 개발부담금 준공필증과 동시에 신고하라고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쪽에서 다 자료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컨설팅 비용만 내면 돼. 그렇죠. 그 세금도 또 컨설팅 비용 내는 거 처음엔 아까운데 그 이상이 할인돼서 와. 계산이. 그래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이랑 비슷한데, 그거를 초보 시행사분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컨설팅을 안 하는 경우. 왜냐면, 나중에 내는 세금인데 뭐, 분양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근데 나중에 하면, 자료 만들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지금도 많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준공된 다음에 시작해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정말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거는 근데 한번 개발부담금을 받으신 분들 그때 아세요. 나중에 하려면은 서류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저한테 전화 오는 게 지금 우리 흙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옹벽 치고 있는데 왜 안 오시냐고. 그러면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주가 제가 사무실 들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쵸. 사진 찍고 증비자료 만들고 그런데 어떤 분양 쪽에서는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인들은, 제가 이제는 일하는 데는 사업시행자라니까, 민원이라고 제가 마주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주택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개발부담금이 대상 사업인지 모르고 계신 분도 있어요. 사업시행자랑 저희랑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개발부담금 난 낸 적이 없는데, 냈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아예 다 줄였든가.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다, 사업신자를 잘 만나서 사업신자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있을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좀 초짜분들이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이것도 하다가 말고 저것도 하다 말다가 오합지졸이 되다 보니까는 이 민원인들이 본인이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시청도 다니시고 필증도 이분이 가서 보시고 그러니까는 이분들하고 같은 뭐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우리는 다 이거 했는데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한 10집이야.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겼어.
근데 그럴 때 한 집 한 집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10집이 다 같이 뭉쳐서 네. 용역업체에다 이렇게 의뢰를 해서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요? 우선은 저희는 단지가 하나를 준공물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분들에게 그만큼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분이 주면 한 분이 저희랑 마찰이 있든가 아니면은 좀 그분들하고 화합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그분까지 저는 챙겨드립니다. 이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왜냐면 세금은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게 주 목적이지 이분이 어떠한 그런 뭐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위해서 배제시켰다 하더라도 이분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하나 준공이 나더라도 전체를 공사를 저희가 다 포괄적으로 하는데 요즘에 전원주택이 하나 준공 나고 예전에는 허가를 하나를 전체를 내고 전체를 준공내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좀 많이 좀 힘드시니까는 하나하나 준공나는데 개발부담금에서 들어가는 공사비를 저희는 그래서 그 주택을 만약에 한 채가 있다. 옆에 집도 있어요. 같은 주택인데 여기는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옆에 집은 토목공사가 전혀 들어갈 게 없어요. 지원 자체가 바로 건물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간 거는 공사비가 많이 줄어드니까는 세금으로 이제 많이 절세가 되고 이분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이게 제일 어렵더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랑 많은 얘기를 많이 냈어요. 이 개발부담금이 최종적으로는 매수자한테 전가되지만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토목공사에 대한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분양을 받았을 때의 그 금액이지 이분들이 관여되는 것도 없고 하다못해 그런 지출한 비용이 없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 세금이 이게 어느 정도 좀 중간 정도의 어느 이렇게 평균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전체에 들어간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n분의 이 1로? 공사비를 안분해서 나눠주면은 면적대로 아예 신고 100평이 들어갈 때 100평이고 뭐 200평이라도 먼저 100평이 먼저 중간하면은 100평 거에 맞춰서 들어가고 200평은 나중에 어차피 공사비는 이분 거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공이 안 나고 뭐 지금 업자가 정말 속색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것도 제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단지가 잘 돼서 진행되는 게 이 저희 일입니다. 네, 고생하시네. 모든 전국적으로 전원주택을 부과할 때가 담당자가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에서 전원주택 개발을 이렇게 반기질 않는 것 같아. 민원이 많죠. 제일 많은 게 그러니까 실무자들. 네. 그러니까 위에서 뭐 시장님이나 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막 하는데 실제로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법은 옛날 법이고 일은 요즘 현황에 맞춰야 되고 책임은 또 자기가 져야 되고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항상 좀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답답하고. 그럼요. 근데 법 개정도 잘 안 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좀 시일이 좀 지났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개발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좀 완화시켰던 적이 있어요. 맞아. 그 당시에 17년도. 맞아. 면적 완화도 해주고 좀 금액도 할인해주지 않았었나? 그때 좀 있었는데 네. 17년도부터 19년도 3년간 개발부담금을 부과 면적을 조금 더 완화해줬어요. 맞아. 그러니까 300평을 도시지역 300평을 한 450평. 맞아. 도시 외지역에 500평을 한 750평. 그때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준공은 지금부터 안 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당시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가능을 하는 겁니다. 아, 그게 몇 년도지? 2017년 1월 1일 날 발표가 됐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아, 맞아. 요때 하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되겠네. 예, 요때 허가를 받으셨다.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오시면은 허가 받으신 거를 제가 한번 받아보면은 요때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개발부담은 아닙니다. 요때에서 근데 열이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2분, 3분 정도. 그래도 있을 것 같아.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게 어딥니까? 그치. 엄청 크죠. 예. 그래서 요때 받으신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게 법 취지가 근데 좀 모순점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 받았을 때 면적을
이제 받았는 다음에 추가로 지금 이제 법이 지금 2022년 7월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이제 다시 허가를 받으신 분들 이 옆에 필지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면적에 추가로 면적을 만약에 50평을 줘도 합산이 됩니다. 5년이 넘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17년도부터 19년도니까 3년이지 않습니까? 19년도 만약에 끝났어요. 이게 준공 기준으로 5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다가 허가 받으시는 분은 개발부담금대상. 그러니까 기존 거를 완화됐을 때 그 부가를 아예 제척하고 신규 면적만 봐야 되는데 기존 거를 이거를 그때 법에서 그걸 마치지 못했다는 거죠. 아쉽네.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아쉽네. 하여간 오늘 방송 들으셨는데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 주의하라. 네. 이런 게 있고, 이게 절대 뭐 불법적이거나 안 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등록세랑 거의 똑같아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오늘 오랜만에 방송 찍어보니까 어땠어요? 1편 찍고 네. 2편은 좀 마음 편히 왔는데 너무 질문도 콕콕 찌르는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 실무자니까 식은땀이 좀 나는데 시원해서 좀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하고 우리 끝냅시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오늘 좀 추려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 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나 아니면 이거는 제가 어떤 특정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 세금도 아무래도 이 영상으로는 다 100%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숙지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요. 제가 제 선에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영상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방사